방송인 전현무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발표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속도 위반을 생각해도 될까요? 속도 위반은 아닙니다. 예. 전현무와 김숙의 올해 결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현무는 결혼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스몰 웨딩이 아닌 빅웨딩으로 하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비수기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21일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선 전현무의 신년 운세가 공개되었는데 사주가는 전현무의 사주를 보자마자 올해 결혼 운이 있다. 올해 결혼 못하면 골치 아파진다고 말했고 전현무는 올해 결혼할 수도 있다며 반색했습니다. 사주가는 여자에게 인기가 많으나 잘해줘야 한다. 본인이 바빠서 여자한테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 시간을 내서라도 잘해줘야 한다며 전현무는 올해 결혼 운은 물론이고 관운도 있어 연애 대상도 예약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전현무의 여성 편력과 바쁜 스케줄로 인해 그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올해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의 결혼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무는 예능계의 디카프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숱한 여성 편력을 자랑해왔는데 그의 결혼 상대자는 정작 누구일까요? 사석에서도 여성 편력이 얼마나 심했는지 갓 데뷔하는 여자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위험한 선배로 찍힌 지 오래라는 전현무. 전현무는 박은영 아나운서와 열애설이 터졌을 땐 하루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직접 병원에 데려다 줬다. 사심이 없다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배 아나운서 정다은에게는 20분 걸릴 거리를 2시간 걸려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소개팅을 위해 이상형을 물으니 너 같은 여자라고 답하는 등 온갖 멘트로 들이댔다고 하죠. 심지어 정다은이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지면 어쩌냐고 하니 1년 동안 나랑 사귀면 된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정다은은 해당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섬뜩했다고 밝혔죠. 놀랍게도 정확히 6개월 후 전현무는 방송에서 이지혜 아나운서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전현무는 이지혜에게 사적 연락을 한 적도 없을 만큼 진심이 아니었는데도 순정남 이미지를 위해 공개 고백을 했다는데요. 이지혜는 부모님에게도 무슨 사이냐고 오해를 받을 정도였으니 전현무의 배려심 없고 가벼운 행동 때문에 괜히 여자들만 곤란에 처한 셈입니다. 실제로 동료들은 전현무가 모든 여자 동기를 흑심의 눈으로 본다며 상대가 받아만 줬더라면 몇 번이든 사내 연애를 했을 거라고 예측한 바 있죠. 전현무의 선배 최동석도 동기가 아니라 기수마다 찔러봤다고 폭로했는데요. 예능계로 진출한 이후 전현무는 연예가 중계에서 만난 한지민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했다가 가짜 번호를 받았습니다. 유인나의 전화번호를 받아 연락을 이어가다가 같이 좋은 데 가지 않겠냐, 인도네시아 밑에 브루나이라는 좋은 곳이 있다며 들이댄 적도 있는데요. 소유는 데뷔 초 전현무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다며 번호를 알려주자 고기 사주겠다는 문자가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전현무는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쁜 스케줄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해명했지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전현무는 고기 사줄게 수법을 아이유에게도 시도했으나 아이유는 내가 오빠보다 돈 잘 벌어라는 일침을 날렸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는 전현무가 레인보우 재경에게 다다음 주쯤 보면 되겠네, 전화할게 섹시 재경이라는 흑심 담긴 문자를 보낸 것도 포착됐죠. 전현무는 개그우먼 김지민에게도 늦은 밤 전화를 건 뒤 어디 사는지부터 가족 사항까지 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명 꽃탈배다, 최지우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갑작스럽게 들이댔죠. 이를 들은 유재석은 참다 못해 울컥 화를 내며 남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남자는 정말 똥이다라는 일침을 날렸는데요. 이외에도 후배의 오디션을 도와주겠다고 굳이 만난 뒤 이상형은 너 같은 여자라는 멘트를 날렸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여대를 찾아갔을 때 어린 여대생들에게 수업에 따라가겠다고 나서기도 했죠. 게다가 여대생에게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전현무의 선 넘는 수작질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현무는 배우 심희영과 가상으로 가족이 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다소 진한 스킨십을 선보였는데요. 그런데도 전현무는 심희영의 뽀뽀는 대실망이었다며 서운함을 표했죠. 심희영이 나중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러한 스킨십은 전현무가 현장에서 부추겨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현무는 이러한 사진이 기사로 보도되자 캡처해서 심희영에게 전송하며 참고하라는 부담까지 줬다고 하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상황극 도중 천이슬을 지나치게 끌어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반응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전현무는 스킨십의 나쁜 예를 보여준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해명으로 시청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 혼자 산다에 김사랑이 출연했을 때도 슬그머니 자리를 바꿔 앉거나 쓸데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사심 담긴 진행으로 눈총을 샀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현무는 과거 있는 여자 좋아할 남자는 없다며 연애과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뛰어난 예능감과 매끄러운 진행력, 400억 원의 출연료에 부동산 자산까지 여기에 남성미를 자랑하는 호감형 외모의 그에게 열애설이 숱하게 따라다니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전현무는 방송을 통해 이사한 아파트를 소개했는데 그가 매입한 아파트는 약 45억 원 수준으로 현재 약 60억 원까지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는 고가의 집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고급 슈퍼카도 소유하고 있어 화제인데 전현무가 보유한 벤틀리 콘티넨탈 GT의 차량 가격은 무려 약 3억 원대로 알려졌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자동차 마니아 사이에서 화제가 된 차량으로 가격은 약 2억 원대.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공개했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역시 차량 가격 약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또한 전현무의 회당 방송 출연료는 약 7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전성기 때는 일주일에 9개의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40억 원 정도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12년간 출연료를 산출하면 전현무의 수익은 약 48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광고나 행사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니 놀라움을 안겨주는데요. 전현무는 톱 모델 한혜진과도 1년간 공개 연애를 한 바 있는데 두 사람의 열애는 2018년 3월 한 매체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고 MBC 예능 나 혼자 산다에서 수차례 핑크빛 교류가 감지된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이 되자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죠. 전현무와 한혜진은 열애설 인정 후 서로를 향한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나 혼자 산다에도 나란히 출연해 연애 세포를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연애는 양날의 검이었는데 결혼설과 결별설 등 각종 설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지난 2018년 두 사람은 전현무의 어머니가 호텔을 예약했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으로 결혼설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소속사의 확인 결과 근거 없는 루머로 마무리됐죠. 또 함께 출연했던 나 혼자 산다에서 한혜진의 어두운 표정과 어색한 리액션이 전파를 타자 두 사람이 헤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2018년 나 혼자 산다를 통해 공개적으로 열애 사실을 인정했던 커플 전현무와 한혜진은 얼마 되지 않아 2019년에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처음에 한혜진과 열애 사실이 알려졌을 땐 둘의 나이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예상했었지만 남녀 사이가 알 수 없듯 이 두 사람도 각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전현무는 그 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KBS 아나운서 이혜성과 공개 연애를 했는데요. 2019년 11월 12일 전현무와 이혜성의 열애설이 보도되었고 두 사람도 열애 사실을 인정하면서 15살 차이의 공개 커플이 되었습니다. 전현무와 이혜성 커플은 상당히 의아한 커플이긴 했는데 일단 나이차도 15살이나 나고 외부로 보이는 전현무의 성격과 이혜성의 성격이 상당히 반대라는 느낌이었는데 한동안은 아직 뜨지 않은 이혜성이 전현무를 이용했느니 뭐냐 하는 소문도 나면서 좋지 않은 시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전해진 이야기를 보면 전현무가 이혜성을 상당히 좋아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연애의 단점도 있는데 이혜성에게 많은 악플이 달린 거죠. 명품을 공개하면 전현무에게 받은 거냐는 등의 이야기가 이혜성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두 번째 공개 연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송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일거수일투족에 근거 없는 소문이 피어났고 여느 커플처럼 자유롭게 연인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지만 SNS 게시물이나 방송에서의 사소한 행동에 추측이 따라다녔죠. 이혜성이 자신의 SNS에 베이킹 수업을 듣는 일상 게시물을 게재하자 신부 수업을 받은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일었고 KBS 아나운서였던 이혜성이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전현무의 소속사 SMCNC로 이적하면서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전현무가 12월 24일 자신의 SNS에 올해는 참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라며 나 혼자 산다 보면서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결별설이 흘러나왔는데요. 일부 네티즌은 해당 게시물이 이별을 암시하는 글이라고 추측했고 전현무는 전염병으로 인한 우울함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결별설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혜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수영 작가의 긴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책 일부 페이지를 공유했고 이후 이별이 공식화되면서 소속사에서도 두 사람의 이별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현무는 역시나 이번에도 그 이전처럼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현무라면 얼마 안가 또 여자를 만날 거라는 추측이 지배적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현무는 예능계의 디카프리오라고 불릴 정도로 그동안 숱한 여성 편력을 자랑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주가는 전현무의 사주를 보자마자 올해 결혼 운이 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서 빠지겠다며 그의 프로그램 하차와 결혼을 미리 축하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주가는 김숙에게도 2024년과 2025년에 결혼 운이 들어온다라고 말하자 김숙은 전현무를 향해 결혼 운이 같이 들어와서라며 깜짝 놀란 토끼 눈을 했고, 김희철은 숙이 누나랑 현무 형 둘이 결혼하는 거야, 경사났네 경사났어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덩실덩실 어깨춤을 춰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과연 전현무와 김숙은 올해 결혼이라는 겹경사를 맞이할지, 나아가 전현무는 결혼과 예능 대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죠. 전현무 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루 빨리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현무 씨에게 굳이 결혼을 빨리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지만 결혼은 상황이 맞아떨어질 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제 전현무의 결혼은 연예계 수건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그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행.